롯데 시범 경기 우승이요? 아, 뭐, 시범 경기 우승 뭐예요? 가을 야구를 못 하는데. 도대체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에휴. 자, 목소리 들리십니까?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 자,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상하다. 강의 수요가 왜 이렇게 많죠? 아니, 이거 수요가 안 좋아해서 좀 안 하는데. 오래됐는데, 이거. 다음부터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 턴어라운드 어쨌건 주식 기초죠. 네, 기초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하루하고 이틀 정도. 이걸 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수익률 막 700%, 800%, 막 10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기 뭐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다시 말씀드리면 강의 한 번 들었다고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 단축을 해주는 그 서비스지.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하나 잘 들었네 하고 그냥, 듣고, 여러분들 할까 하시면은 돈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한번 응용해볼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다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자,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투자를 왜 해야 돼요? 간단하게. 투자 왜 해야 됩니까? 돈은 왜 벌어야 돼요? 돈은 왜 벌어야 돼요? 요즘 뉴스 보면 재밌죠, 그죠?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해야 돼요. 투자는 이제 좀 많이 달랐어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겁나 풀죠, 그죠? 돈을 겁나 풀죠. 여러분들이 시간하고 교환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고 대신 받아가는 게 뭡니까? 보통 돈이죠. 돈. 임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가치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체감이 될 정도로 막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그죠? 요즘 뭐 서울 집값 뭐 빠졌다고 해봐야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얼마예요? 집 한 채? 한 15억? 한 15억, 20억 하죠, 그죠? 15억, 20억 정도 하죠, 뭐, 괜찮은 집들은. 여기 지방에 제가 사는 데가 인구 한 20만? 한 25만 정도 되겠다. 2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여기도 신축 아파트 국평이 분양가가 5억이에요, 5억. 분양가가 5억이에요, 5억.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거지가 돼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눈치를 깠기 때문에, 어, 눈치를 깠기 때문에. 그럼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면 거지가 되는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은 외부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 체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시민 B, 시민 C 세 사람이 삽니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 이 돈을 시민 B가 연이율 5%로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자 500원을 더해 1,500원으로 갚기로 하는 것이죠. B는 빌린 10,000원을 주고 C에게서 배를 한 척 삽니다. B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법니다. 자, 그럼 B는 과연 1년 뒤에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 A가 500원을 더 발행하고 그걸 누군가 대출하는 겁니다. 이제 섬에 있는 돈은 모두 1,500원. 만약 B가 열심히 일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벌면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가만. 그럼 D가 빌린 500원의 원금과 이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만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 빌려야 합니다. 결론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아마 이제 사실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거 적금에서도 안 될 것 같고 이자 뭐냐 사람들이 시킨 대로 했는데 집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사라져가고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복리예요, 복리.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가 어릴 적에 빅파이 초코파이죠. OS 이게 100원 했어요. 100원. 100원 했습니다. 100원. 근데 지금 이거 얼마예요? 한 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OS 한 개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1,100원이에요, 1,100원. 40년, 아니, 한 35년 전이니까 거의 한 35년 동안 복리로 이만큼 물건값이 늘어난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월급은 계속해서 가치가 깎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물건이 바뀐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계속 내려가요. 돈의 가치가. 그래서 이게 돈을 계속 발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돈은 이꼬르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금융위기, 신용위기라는 게 누군가가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거나 빌려줄 사람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발행을 할 수 없게 되면 터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금 적금만 하다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예금 적금만 하다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들 투자에 관심이 계셨던 분들이군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예금 적금으로 인플레이션 이길 수 있어요? 예금 적금 가지고. 솔직히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은행이 뭘로 먹고 살아요? 은행이?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잖아요. 예대 마진으로. 이자는 비싸게 주고, 이자는 비싸게 주고, 예금은 뭐예요? 이자는 싸게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벼락거지란 말이 요즘 뭐 유행한다던데, 아무것도 안 하면 거지가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역사라서.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눈에 띄게 심해졌죠. 눈에 띄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거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금을 산다든지, 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주식.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주식을 산다는 건 회사를 통째로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정말 한국장이 많이 나아졌어요. 한국장. 옛날에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한국장 완전, 자, 우리가 기업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증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본을 조달해 와요.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가 뭐지? 장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그렇죠. 돈이 세죠, 돈. 돈이 세죠, 그죠? 근데 돈을 땡겨 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대출 땡겨오는 거죠. 대출 땡겨오는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거예요. 뭐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런 사업 할 건데라고 이렇게 PR 해가지고 돈 빌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네, 제가 투자를 받는 겁니다. 뭐 요새 펀딩 같은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크라우드 펀딩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 주주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아, 저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를 유치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투자를 받게 되면 내가 투자를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투자를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 증거. 아, 그렇죠. 받는 게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산다라는 건 뭐다? 내가 이 회사에, 네,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기업의 주인이다. 네, 그거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식은 기업의 주권입니다. 주권.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증서예요. 증서. 그래서 주주는, 그러니까 기업을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책임과 권리를 두 가지를 가지게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다가 삼성전자에다가 100만 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 칩시다. 100만 원을. 근데 삼성전자 요번 엄청 뭐 HBM이다 뭐다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주식 가치가 두 배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죠? 내가 투자한 만큼 그죠?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이 회사가 잘 되면 책임을 받고 벌고, 그 다음에 배당도 받게 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잘못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좀 안 좋은 게 뭐죠? 펄어비스를 샀습니다.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를 샀어요. 샀는데 게임이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게임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투자한 만큼 말아먹는 거죠. 내가 투자한 만큼 마이너스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 여러분들이 다 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자, 내가 투자한 만큼이에요. 내가 투자한 만큼. 자, 내가 투자한 만큼 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주주의 유한 책임. 내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고 해서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자, 반대로 권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죠? 권리 역시. 자, 권리는 뭐예요?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뭘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야, 니들 보수가 너무 많아. 보수 깎아.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야, 니들 보수가 너무 많아. 보수 깎아. 부터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아니면, 야, 이거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데 배당 좀 해줘. 자사 좀 해. 소각 좀 해줘. 이런 것들. 그죠? 자사 좀 해. 소각 좀 해.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를 할 때. 의견권 어느 만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투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과 권리는 여러분들 투자만큼 가져간다. 그래서 유한 책임, 유한 권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다음. 자, 투자에 필요한 거. 자, 지식하고 상식. 지식하고 상식. 자, 여러분들 투자는요, 지극히 상식적이라 해야 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지식적이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뉴스를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회계도 좀 아셔야 되고, 정보 분석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음, 많은데, 일단 뉴스 한번 볼까요? 요즘 제가 초비제 이런 건 잘 안 다뤄서, 그죠? 여기 뭐 있지? 예를 들어서, 한국, 10년. 자, 여러분들 보통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주로 뭘로 대출을 받아요? 뭘 기준으로 대출을 받습니까? 뭘 기준으로? 시중금리. 시중금리로 이거 대출을 받죠. 그죠? 시중금리로 대출을 받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이제 이 금리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죠. 그죠? 근데 금리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리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금리가 오르려면 돈을 마구마구 풀면 돼요. 다 필요 없고요. 돈을 막 풀면 돼요, 돈을. 돈을 막 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자, 여러분들이 쓸 돈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오르면 쓸 돈이 많아져요? 줄어들겠죠. 대출금 갚는다고.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대부분 다 5년 거치 6년부터 변동이자일 텐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한국은 내수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수입해온 데다 물가 오르지, 금리 오르지 하니까 여러분들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아, 그럼 여기에 맞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막 금융회사들이 좋아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욕하잖아요. 저 새끼들 이자 장사한다고. 욕하잖아요. 그죠? 이자 장사한다고. 금융회사들이 좋아지겠지만 안 좋아지는 쪽은 어디예요? 안 좋아지는 쪽? 그렇죠. 소비재죠. 자영업자. 이해하셨어요? 소비재죠. 소비재. 이런 것들은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들 쓸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지, 뉴스를 보고 방향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산업에 대한 이해나 회계 같은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음,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 전기가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가스 발전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일본도 그렇고, 전기가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가스를 쓰기 전에 많이 썼던 게 뭐죠? 혹시 요즘 서울에 계신 분들 어때요? 목이 좀 칼칼하지 않아요? 그죠? 석탄이 지금, 석탄이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석탄회사인데, 석탄캐스 파는 회사는 지금 떡상 중이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왜? 당장 지금 못 구하니까. 아, 그러면 대체제를 찾겠구나. 그럼 석탄 쓰겠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석탄 사겠네. 아시겠죠? 이 뉴스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HTS, NTS.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문할 수 있는 매체. 그 다음에 인내심. 아, 이거 제일 못해. 왜냐면, 옆집에는 박이 터지고 있는데, 내 거는 박이 아직 안 열렸어. 그럼 여러분들 다 가라고 옆집 가서 고점에 물리잖아요, 항상. 그죠? 내가 투자한 아이디어가 맞으면 건조 있게 좀 들고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빨리빨리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기서는 빨리빨리가. 그래서 투자는 지식산업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랑 배당으로 돈을 받는 거.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 구조를 설명을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세 가지. 회사의 목적이 뭐죠? 회사의 목적? 그렇죠. 이윤 창출이죠. 이윤 창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선택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죠. 만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투자의 세 기둥이에요. 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면 투자를 하는데 좀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자산입니다. 자산. 자본이죠, 자본.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본이고 자산이죠. 그죠? 자본하고 자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자산은 쉽게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현금 및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이런 것들로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쌓여요. 복리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돈만 벌면은 이게 복리로 계속 쌓이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배당의 원천이 됩니다. 이걸로 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표는 PBR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심해도, 여러분들 개인 회사에 한 300억 있어요. 300억.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든 어쨌든 뭐, 좀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도, 타격이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타격이 안 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타격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자산의 큰 특징은 가치가 크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 평가할 때 이에서 자산이 얼마냐 이런 걸 평가를 할 때는 약간 상수, 고정형으로 두고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업들을 인수를 할 때에는. 두 번째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복리로 쌓이는 건데, 복리로.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이제 DPS가 있죠. 자, BPS가 있죠, BPS. 자, 이게 이제 주당 순자산이거든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지금 장난 아니죠, 그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 계속 쌓여요, 그죠? PBR이 한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사에 쌓이는 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주식 가치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배당의 원천이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왜 주가가 낮냐? 왜 PBR이 낮냐?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PBR이 왜 낮냐?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벌어들 수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사를 팔든지, 아니,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그 회사한테 배당을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저 이익잉여금 있죠? 이걸로 팔게 돼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왜 이래? 갑자기. 한 번 사면 천이 물린다 그랬는데, 사서 천일 동안 박이 터져 버렸네요. 그죠? 자, 이거 한 번 사면 천에 물리는 천의 고속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사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번 사면 천이 물려요. 거짓말에 한 번 사면 천이 물립니다. 절대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이 회사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그렇죠. 관광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
시외버스. 여기 전국으로 다니는 버스 있죠. 예. 여러분들 이거 투자하실 것 같아요? 내용만 딱 듣고. 이 버스에서 한 대라고 하면 투자할 것 같아요? 버스에서 투자해 볼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안 하는데 주가 되게 좋죠. 자, 근데 모든 산업들이요. 뭐냐, 흥망성쇠에 있는 것처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70년대예요. 우리나라가 막 이제 한창 산업화되고 좀 잘 살기 시작할 때에 이때쯤인데, 이게 버스 기사분이고, 이게 버스에 옛날에 있었던 안내양이거든요. 여기 버스 마크가 뭐예요, 이거? 버스 마크? 벤츠죠, 벤츠. 예, 벤츠죠, 그죠? 와, 장난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이거? 가오? 멋있다. 약간 좀 기장님 같죠? 좀 기장님 같죠, 그죠? 약간 좀, 이, 기사분 기장님 같고, 여기 여성분은 좀 어때요? 그렇죠. 스튜어디스 같죠, 그죠? 예, 70년대 이랬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버스가 성장 산업이었어요. 성장 산업.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성장 산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이 돈 벌어서 뭐 했냐면, 돈 벌어서 뭐예요, 이 회사들이? 뭐, 동양고속이나 천일고속이나 이런 것들. 그 여러분들 고속버스 터미널 아시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죠? 그죠? 부동산을 샀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지방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있죠? 그걸 많이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돌아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있는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은 어때요? 저기 뭐냐, 상권이나 이런 게 좀 어때요?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그거 있잖아요.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각 지역마다 약간 거점이잖아요. 그죠? 맞죠? 지하상가 좋죠. 그쪽에 땅을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70년대 사놔가지고, 그걸 계속 묵혀놓은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 땅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이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일고속이라는 회사가 주주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상장 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상장을 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분이 가족이 85%를 갖고 있어요, 85%를. 15%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고.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 갑자기 이제 배당을 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제로금리였죠, 그죠? 자, 보세요. 악덕 대주주인데, 갑자기 이제 회사를 이제 물려받아야 되고 세금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땅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배당을 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땅을 팔아서 배당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회사가 미쳤나 할 정도로 6천원, 8천원, 그죠?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주가가 2015년부터 갑자기 눈 돌아가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사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사면 이제 10년 물립니다, 10년. 아시겠죠? 이때. 사실 이거 왜 올라간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때. 이때. 배당 갑자기 폭탄 터져가지고 엄청 올랐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많은 회사들 있죠?
자산이 많은 회사들이, 아, 이게 내한테 배당을 꽂혔을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두가 뭐예요? 화두? 우리나라 화두가 뭐예요? 자사주 조각해라죠, 그죠? 자사주 조각해라. 자, 이 회사는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자사주밖에 없어요. 자, 자, 보면 자사주가 거의 뭐 대주주도 더 많잖아요, 24%. 자, 이거 다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제하면. ROE가 급등하겠죠, 그죠? ROE가. 이런 것들.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저평가받고 있는데 자사주가 많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가 낮잖아요. 낮으면 낮을수록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니까. 물론 회사를 잘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어요, 맹점. 자본의 탈을 쓴 부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어떤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줬어요. 투자를 해줬으면 이걸 이자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해줬어요. 이자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투자를 해줬는데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투자를 해줬는데? 대출이 아니고? 투자는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고 싶으면 이 대출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채권자가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이자는 안 받고 배당을 받고 싶거나 투자 수익을 얻고 싶으면 투자를 해줘야 돼요. 주식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주식으로 투자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연구채라고 합니다. 연구채. 자, 요즘 핫한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자본은 뭐라고 배웠어요? 자본? 자본이 이자를 내요, 안 내요? 여러분들 투자를 받았어요. 이자를 투자 받았는데 이자를 줘야 돼요? 안 내잖아요. 내가 은행에 돈 빌린 게 아니고 투자를 받았는데 더 이자를 줘야 돼요? 안 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자, 이 회사를 자세히 보면 자본 항목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이거죠. 신종자본증권이죠. 그죠? 이게 얼마냐, 지금. 2조 3천억이다. 신용자본증권 2조 3천억이에요. 2조 3천억.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회사가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이 신종자본증권이 어디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자를 내는 건 부채라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로 가요, 여기로. 이게 잘못되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왜? 회사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신종자본증권에 내는 이자까지, 부담이 안 되면, 어디로 부채 항목으로 가야 됩니다. 부채 항목으로. 그러면, 여기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돈을 벌거나, 두 번째는 자본을 증자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자본 증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본 증자를 누구한테 하겠죠? 누구한테 하죠? 그렇죠. 주주한테 하겠죠. 이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그걸로도 안 되면 감자입니다. 감자. 무상 감자. 요거 두 개 맞으면 주가 7, 80% 그냥 날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회사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거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연구체를 볼 때는 이거 자산 아니에요. 제 기준에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분식회계가 잘 일어나는 것들. 분식회계 잘 일어나는 것. 그렇죠. 분식회계. 이게 참 말이 많은데 이게 합병이 됐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마땅히 이제 그게 없는데 이 셀트리온 회사가 옛날부터 말이 겁나게 많았어요. 말이 겁나게 많았어요. 지금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 이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이 회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셀트, 그다음에 이거 셀트에서 만들어서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헬스케어. 아시겠죠? 그럼 헬스케어가 물건을 사고 파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물건을 잘 사고 파는데 헬스케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금 흐름표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자산 보면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 재고 자산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 회사는 재고 자산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고 자산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건이 안 팔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은 잘 나와. 그럼 뭐가 좀 안 맞죠? 뭐가 좀 안 맞죠?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물건이 잘 팔리면 재고가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재고가 계속 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정상이에요, 정상. 아시겠죠? 네, 지금은 이 두 개를 합쳐버렸죠. 합쳐버려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회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이상해. 이런 회사들은. 물건이 잘 팔린다는데 계속해서 재고가 늘어난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재고 자산이 말도 안 되게 계속 늘어나는 회사들. 말도 안 되게 계속 늘어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방증이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돈을 갖다가 제대로 쓰는지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돈을 제대로 쓰는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투자를 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받은 돈을 갖다가 막 명품 차 사고 럭셔리 카 사고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좋지가 않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되게 되고 싶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예를 들자면 뭔가를 사는데 이상한 거 사. 조선소인데 조선소가 갑자기 어, 막 이상하게 저기 뭐더라? 상조회사를 사요. 상조회사. 상조회사를 사요. 상조회사. 아시겠죠? 막 상조회사를 사요. 야,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야, 조선소가 왜 상조회사를 사냐? 야, 이런 것들. 뭐 돈 된다는 다 찝찝대고 뭐 철학도 없고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것들. 막 돈을 열심히 벌어서 420억이면 LNG 한 두세 채는 지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요거를 사가지고 돈 안 되는 이제 박물관을 갖다가 하겠다고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회사 돈 진짜 못 쓰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렇죠? 왜? 왜?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아니, 왜 그냥 배당이나 주지? 왜?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번 정권에서는 저렇게 했다 가 큰일 나요.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안 저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으면 첫 번째, 자사주 많은 회사들. 자사주 많은 회사들. 두 번째,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으면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신증권이나 뭐 신영증권이나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뭐예요? 이 자사주 다 없애야 되거든. 자사주를 다 없애야 돼요. 그죠? 이걸 의무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면 여러분들 기업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어떻게 돼요? 주식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자산 베이스로 할 거면 자사주 많은 애들 갖다가 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자, 다음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낼 거냐.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낼 거냐. 이익을 만들어낼 거냐. 아시겠죠? 어떻게 이익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투자라는 게 모든 게 다 기업은 부동산 약간 좀 입지평가 막 이게 좀 심하잖아요. 부동산은 자산을 사는 개념이니까 입지평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입지평가가. 근데 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래 이익이에요. 미래 이익. 아시겠죠? 미래의 이익이 늘어나냐 줄어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아시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회사가 앞으로 이익이 늘지 줄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익이 늘지 줄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갖다가 깊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내년, 내후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조금만 오르면 홀랑 팔고 내려도 불안해서 팔고 이렇게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제 특징은 이제 어떻게 회사가 돈을 만들어내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같은 유통업인데 백화점하고 다이소는 차이점이 뭐예요? 백화점하고 다이소는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유통업이잖아요. 다이소도 물건 떼다 팔고, 그죠? 그 다음에 백화점도 물건 떼다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백화점은 약간 좀 하이엔드? 하이엔드? 예를 들자면 뭐 명품 이런 걸 갖다 지급을 하죠. 하이엔드 명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하죠. 그죠? 근데 다이소는 싸게 많이 팔죠. 그죠? 이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가 더 이익이 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백화점이 가격 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이소가 가격 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아지면 백화점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금리도 계속 오르고 쓸 돈이 없어지니까 다이소로 사람이 더 몰릴 것 같아. 이 말도 맞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유통업에 투자를 할 거라면. 아시겠죠? 뭐 반대로 이제 요즘 여러분들 음료 중에서 제로 음료를 많이 마셔요? 일반 음료를 많이 마셔요?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십니까? 일반 음료를 많이 마십니까? 제로 많이 드시죠, 그죠? 그럼 바로 답 나오죠. 야, 앞으로 설탕 회사 괜찮을까? 야, 설탕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계속 이쪽은 수요가 빠지니까. 설탕 수요가 빠지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뭐 당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시니까 저도 제로 음료밖에 안 마시죠, 그죠? 그 설탕세 먹이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자면 또 항공도 똑같죠. 자, 여러분들이 유럽 가려면 뭐 타야 돼요? 유럽 가려면? FCC 타죠, FCC.
FCC, 저기 뭐냐,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걸 많이 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까운 일본이나 저기 중국이나 저기 동남아를 가면 주로 뭐 타십니까? LCC 많이 타죠. 그죠? 그럼 어디가 수요가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줄일 게 뭘까? 그러면 그쪽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왜? 기름값이 높게 되면, 아, 이거 안 좋은데? 앞으로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돈을 버는지 이해를 못 하게 되면 투자해서 다음 항목인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미래 이익.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비즈니스를 이해해가지고 미래 이익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싼지 비싼지 파악이 안 돼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미래 이익 대비 싼 주식을 사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금은 좋지만 미래가 안 좋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첫째 시간은.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2장까지 할 거예요. 2장. 자, 2장까지 하고 내일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고로 2장은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9시 3분에 시작할게요. 자, 자, 두 번째 장 시작할게요. 참고로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뭐 어차피 녹화 영상 드릴 거라서 별 차이는 없겠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장사잖아요. 장사. 자,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진이죠. 마진. 마진이죠, 마진.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투자하는 게, 저기 뭐냐, 노동자? 저기 뭐냐, 근로자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위험성이 큽니까? 낮습니까? 장사하고 뭐 나와서 뭐 하는 게 여러분들 위험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보상이 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마 주변에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 마진 안 나와서 힘드시잖아요, 그죠? 한번 쭉 볼게요. 자,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마진이에요, 마진. 이 마진은 어떻게 책정하냐면요. 내가 판매하는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돼요. 그 원가에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이제 중동산 원유가 안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유가 올라가니까, 안 좋아지겠네. 좋아지겠네. 왜? 내가 물건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들어오는 원유는 싸게 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진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갖다 이해를 하려면 사업은 마진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업만 이렇게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빵을 하나 먹어요. 빵.
자, 빵은 뭘로 만들죠? 빵. 여러분들 소보로 빵을 먹습니다. 소보로 빵. 그렇죠.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밀가루는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자면 밀이 풍작이에요. 밀이 풍작. 자, 그러면 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밀이 풍작이면 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지겠죠. 왜?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 근데 반대로 밀이 흉년이에요. 흉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싸지겠죠. 그렇죠.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갖다가 개당 1,000원에 판다고 칠게요. 1,000원에 파는데, 밀이 흉작이에요. 자, 흉작, 흉작.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밀 가격이 흉작이면 밀 가격도 오르고, 밀가루 가격도 오르겠죠. 그죠? 밀가루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원래 200원 하던 게 밀가루 킬로그램당 이게 300원이 됐어요. 자, 그럼 마진이 어떻게 되죠? 축소되죠. 그죠? 축소. 그죠? 반대로 밀이 풍작이에요. 풍작. 자, 풍작입니다. 풍작. 자, 풍작이에요. 자, 그러면 밀가루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죠. 내려갑니다. 왜? 여러분들 빵이랑 이런 거 만들 때 밀가루를 주로 사가는 데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쿠킹 하진 않잖아요. 밀가루 주로 누가 사갑니까? 밀가루? 빵에서, 라면에서 이런 데서 사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빵이랑 라면에서 이런 데서 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가루 가격은 보통 B2B예요. B2B. 기업 대 기업이기 때문에 원가가 내려가면 사갑니다. 자, 근데 밀가루 가격이 내려갔어요. 자, 빵 가격은 그대로예요. 이게 밀가루가 원가가 100원으로 내려갔어. 자, 그러면 마진이 어떻게 되죠? 2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마진이 어떻게 되죠? 마진이 늘어나죠. 자, 이걸 스프레드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이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레포트에 넣는 용어가 이 스프레드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걸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진이 늘고, 저렇게 되면 마진이 줄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프레드 왜 중요하냐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원가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스프레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기에 만약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주식을 사면 여러분들 망해요. 금리 인하기에. 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채라든지 금융 이자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행도 스프레드 산업이에요. 자, 은행은 주로 팔아먹는 게 뭐죠? 대출 팔아먹잖아요. 대출. 대출 팔잖아요. 여기서 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저기 뭐지? 적금, 그다음에 뭐 예금, 그죠? 이걸 가지고 대출 뭐 7% 매기고 예금 금리 한 2% 매기면 뭐 얼마가 남죠, 이게? 5%가 남잖아요. 야, 이게 스프레드예요. 예대 마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안 그런 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제조업, 특히 제조업이나 금융업은 이거 다 스프레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했다고 하시면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손익계산서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기업이랑 여러분들 경영 활동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가게 활동이랑. 자, 여러분들의 매출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매출. 연봉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연봉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근무 시간이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간당 페이죠. 아시겠어요? 뭐 여기서 뭐 잔업사랑 특별히 다 붙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기본적인 뼈대가 이게 맞죠?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회사는 매출을 어떻게 만들죠? 자,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 곱하기 뭐예요? 판매하는 수량이에요. 그죠? 판매하는 물건, 판매하는 물건의 물건이랑 물건 가격이랑 물건 양을 합치면 매출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둘이 비슷하죠? 네, 똑같아요. 근데 비용도 여러분들 빼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을 빼야죠. 그죠? 월급이 로그인하면, 자,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퍼가요, 퍼가요, 퍼가요 하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자, 비용.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비용. 뭐 이제 뭐 대출이자, 그죠? 카드값. 뭐 이런 거 쭉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순수하게 남는 이익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P 곱하기 Q 빼기 C는 입니다. 그죠? 공식은. 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남는 게 뭐예요?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비용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게 기업 이익 극대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나하나 뜯어서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매출 분석이에요. 매출 분석.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회사가 어떤 매출 활동을 할 때에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 비용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에요? 매출이에요? 비용이죠. 그죠? 근데 저한테는 매출이에요. 매출. 자,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하고 물건 파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가는 사람하고 물건을 갖다가 파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로 상충돼요. 아시겠죠? 상충돼요. 여러분들은 싸게 사고 싶지만 파는 쪽은 어때요? 파는 쪽은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의 매출은 상대방한테 비용에 대해 머릿속에 반드시 박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뭐라고요? 나의 매출은 상대방한테는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 반드시 박아 놓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격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봉 올리는 방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급을 올리는 거죠. 몸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일하는 건 힘드니까 시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야근하고 뭐 잔업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파는 거. 자, 이 둘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자, 가격부터 볼게요. 자, 가격. 자, 제일 먼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자, 가격 올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자, 지금부터 가슴에 손으로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들 많으시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점심값 좀 많이 비싸지 않아요? 제가 여기 촌동네인데 요즘은 돈 많은 거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입이 고급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그냥 대충 먹는데 요즘은 돈 많은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서울은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야, 물가가 뭐 이렇게 비싸? 싶을 정도로 서울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직장 주변에 식당 가시면 점심 가격이 얼마예요? 점심 가격이? 그렇죠.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좀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러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드시죠? 맞죠? 예, 너무 비싸죠? 뭐, 그게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출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게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 곱창집이 10,000원이고 여기가 뭐 8,000원하고 여기가 14,000원이에요. 그죠? 8,000원하고. 자, 여러분들 어디 가실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A, B, C 중에. B는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유지아님은 여자분이신 것 같다. 아마 먹는 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여자분이신 것 같네. 이름도 여자분이신 것 같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가격 올릴 때 그 문구를 한번 쫙 보세요. 거의 이제 상소문 수준이에요. 상소문 수준. 구구절절하잖아요. 아, 우리가 정말 어려워졌고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올라서 더 이상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막 쓴 다음에 가격 올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맛집 아닌 곳은 맛집이 아닌 곳은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가격 올리잖아요. 저기 올리네? 우리도 따로 올릴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맞죠? 왜냐하면 가격 올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가던 집이 가격을 갑자기 뭐 10,000원 하다가 12,000원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가격 올리는 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상수문 써가지고 이렇게 가게 앞에 붙여놓고 메뉴판에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안 가죠. 안 가죠. 빡치죠. 예,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아무나 올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을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격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왜? 내 입장에서는 비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 어떠한 제품의 가격 올린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니들이 딴 거 쓰던 거 약간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 그래요? 뭐, 그럼 뭐, 딴 거 쓰시던 거 약간 이런 게 좀 깔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래, 뭐, 니들이 가격 뭐 안 올리면 안 쓸 것도 아닐 건데, 왜 가격 올린 거 갖고 뭐라고 애시당초 기업들은 이제 머릿속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올리면 고객들이 빠져나간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안 올리려 그래요. 저 역시도 장사하는 입장이라서 잘 알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가격 올릴 때, 가격 책정을 할 때는. 근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같은 걸 산다고 해요.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하는데, 싸게 사고 싶어요. 근데 상대들이, 비싸도 좋으니까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싸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싸게 사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뭐라 그래요? 엔비디아나 저기 삼성전자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꼬우면 딴 거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야, 꼬우면 딴 거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 기업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리진 않는데,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은 대단한 회사들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바로 의미해 줍니다. 가격이라는 게. 이게 대체제가 없거나, 독점적이거나, 반독점인 제품들은, 저 회사 거 아니면 쓸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샤넬백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 머릿속에서 선입견을 갖다가 다 지우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입견 다 지우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으로 2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해피하죠? 자, 갑자기 이거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써도 아무도 뭘 안 해.
딱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를 딱딱딱 틀었어요. 샤넬 가격 인상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샤넬 가격 인상 예정.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뭐 1200만 원 하던 게 1400원 오른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산다. 바로 사요. 오를 것 같으니 뛰어간다. 오, 여자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저도 오픈런 해봤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 한번 해보고 다시는 안 해요. 네. 자, 가격 인상 이제 뛰어갑니다. 그죠? 말 맞다나. 여기 보면 샤넬 오픈런 되게 많잖아요. 뉴스 쳐보면. 가격 올린다는데 여러분들 안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심리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오늘이 제일 싸니까. 계속 오를 거라니까 여러분들 뛰어가는 겁니다. 아,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샤넬을 샀어요. 1,400만 원 오르기 전에 1,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클래식 미디엄을 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이가 좋아요, 지금. 막 인스타에 자랑을 하고 싶어요. 아, 근데 마침 배터리가 없네? 예,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도 할 겸 빨리 자랑을 하고 싶은데, 나 빨리 뭐 주변에 할 데가 없나 그래서 다 보다 보니까 PC방이 세 군데가 보여. A, B, C가 보입니다. 그죠? 여기는 1,000원 하고요, PC방이. 여기는 1,200원 하고, 여기는 800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안 가실 건가요? PC방. 어디를 안 가실 거예요? 아, 여러분들 주관을 얘기해 주십시오. B를 안 간다고요? B를 안 간다고요? 왜 안 가요? 아니, 방금 1,200만 원짜리 백을 샀는데, B를 왜 안 가요? 1,200만 원짜리 백을 샀는데, 왜 B를 안 가요? 간 김에 좀 플렉스 해주면 안 돼요? 1,200 왜 안 가요? 왜? 왜 안 갑니까? 왜? 아니,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1,200만 원짜리 백을 샀는데, 아이고, 이거 400원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라. 가까운 데 간다. 아니, 가격만 봤을 때. 어디를 안 가실 것 같아요? 어디를? 가격만 딱 봤을 때. 바로 1m 거리에 다 있어. 1m 거리에 다 있어요. 어디를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웃기죠, 그죠? 여러분들 되돌아 보면 샤넬은 가격이 오른데도 사요. 맞죠? 맞잖아요. 방금 대부분 다 오픈런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산다고 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뛰어가서 물건 주고 산다고 하잖아요. 돈 주고 오르기 전에. 근데 여기는 이제 가격이 조금만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PC방은? 안 간대잖아요. 안 간대잖아요. 안 간대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회사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격 올려도 사겠지라고 알고 있으니까 가격 올리는 거고요. 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PC방에 나왔어요. 15살 때. 지금이 제가 45이니까 30년 됐어요. PC방 나온 지. PC방 나온 지 30년 됐어요. 30년. 근데 가격이 그때 처음 나왔을 때 1,000원 했어요. 한 시간에. 지금도 비슷해요. 30년 동안. 아시겠어요? 30년 동안 PC방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뭐 오르긴 했어요. 근데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시간에 PC방 3천 하면 가실 거예요? PC방 한 시간 3천원이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아이, 시간이나 그냥 내가 컴퓨터 사서 집에서 하고 말지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안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나갈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업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박리담이에요. 박리담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 뭐였지?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는 뭐죠? 백다방 같은 거 있잖아요. 더본, 그렇죠, 더본.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회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좀 포지션이 어때요? 그렇죠, 박리담이잖아요.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가 다 오르는데 가격을 못 올리네? 그럼 마진이 어떻게 돼요? 원가를 다 올라가는데 마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원가 다 올라가는데? 마진이? 어? 안 좋아지겠네?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잖아요. 팔기만 하잖아요, 계속.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정말 투자를 해야 될 섹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회사가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가격을 못 올리게 되면, 마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원가가 오르는데 가격을 못 올린다? 그건 뭐예요? 마진이 계속 깔아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가격을 올리는 거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죠? 신현아님, 신현아님, 자, 가격 올리는 거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용이 10원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격,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던 거 1,400원에 팔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용이 안 들어가요. 로우 리스크라고. 아시겠습니까? 로우 리스크라고. 물론, 인건비가 올라서 이거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물건을 많이 팔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물건을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많이 팔려면? 아니요.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증설.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을.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사야 돼요? 자, 봐요. 땅 사야 되죠? 자, 땅 사야 되죠? 그 다음에 기계 사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뭐 뽑아야 됩니까? 뭐 뽑아야 되죠? 자,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죠? 사람 뽑아야 되죠? 그죠?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죠? 자, 이게 잘 되면 좋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괜찮은 커피숍을 하나 하고 있어요. 카페를 하나 하고 있다 칩시다. 카페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신도시에 카페를 2호점을 내고 싶어요. 그죠? 카페를 2호점을 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P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P하고 연결되는 거. 우리가 비했던 수요 공급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신도시에 2호점을 내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다 새로운 커피숍을 내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소비자라면. 저기도 커피숍 짓고, 저기도 커피숍 짓네? 그러면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우리 수요 공급 시간 배웠잖아요. 그렇죠? 내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했다시피 나만 짓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만 공장을 증설하고 나만 증설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막, 와, 여러분들 보고 배가 찢어져.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아, 배가 너무 아파. 미쳐버리겠어. 아, 주식이 뭐 있길래 저렇게 돈을 벌고 있지? 쟤 저기서 커피숍 하고 있었구나. 그럼 나도 신도시에 달아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침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쟤도 하고 있으니까, 어머, 쟤 하는 거 따라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똑같이 커피숍을 똑같이 내요. 메가커피 옆에 이디야, 백다방 이런 걸 막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용은 들어갔는데 이익이 나요, 안 나요? 비용은 들어갔는데 이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오히려 적자를 볼 수도 있어요. 증설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증설이라는 것. 아, 이거 증설을 하면 경쟁자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경쟁자들 따라와가지고 공급 가행이 되면 어떨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증설을 한다라는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이게 잘 되면 좋아요.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좋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옛날에요. 그 기판 증설 러시 할 때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증설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이 기판 없어서 못 판다고
막 증설을 하잖아요. 그죠? 증설을 해요. 증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만 증설하는 게 아니라 얘만 증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때요? 뭐 다 증설해요 지금. 다 증설해요. 네? 다 증설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들이 증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자들이 증설을 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 증설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노? 어, 내가 지금 비싼 가격에 증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프라이스예요. 하이프라이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증설을 하면 요 가격에 그렇죠. 요 가격에 다 팔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게 한 개당 뭐 1,000만 원 합니다. 한 개당 1,000만 원 하는데 이거 다 이 가격에 다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죠? 뭐냐 다 팔 수 있을 거라 생각 여러분들 증설을 하라고 막 주총가서 얘기하잖아요. 왜 증설 안 하냐?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사가는 입장에서 증설을 해달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가는 입장에서 내가 증설을 해달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야, 좀 싸게 사자. 그렇죠? 그 말이에요. 좀 싸게 사고 싶어. 야, 너희들 인간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좀 싸게 좀 사가자. 증설 좀 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은 이걸 다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증설하면 와 이거 호재다 생각하지만 그 이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사가는 입장이면 지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 사가는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도 나도 청소하고 공장 짓고 있으니까 한 1, 2년 뒤면 물량 쏟아져서 많이 싸게 살 수 있겠니?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 관점 차이 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설은 잘 되면 좋아요. 나쁘다가 아니에요. 잘 되면 좋아요. 잘 되면 좋은데 리스키해요. 근데 반대로 가격 올리는 건 뭐예요? 가격 올리는 건 리스크가 적어요. 왜? 바로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가격을. 그리고 증설은 기간이 많이 걸리죠. 2년, 3년 걸리잖아요. 공장 짓고 기계 넣고 사람 뽑고 하는데 한 2년 걸리잖아요. 짧아도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마 군대 가신 분들, 특히 전방에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야. 저기 군대 전방에 있는 회사들은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군대 전용, 군대 전용 가격표가 있어요. 군대 전용 가격표. 주말 한정 가격표가 있어요. 주말 한정 가격표. 위수 지역이라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주에서 군 생활했는데, 요 파주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군인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PC방들이 일반인은 1,000원인데 군인은 2,000원 받아요. 군인 2,000원. 예, 욕 나오지만 뭐 또 하겠어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데.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뭐예요? 이 친구들은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군인들한테 돈을 얼마나 벌 수가 있어요? 일반인의 2배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 즉각.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가격 올리겠습니다. 그럼 2분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돼요? 2월 1일부터 실적이 오른 만큼 매출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증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그렇게 시뮬레이션 할줄 몰라도 실제로는 까보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격 올리는 거랑 저기 뭐냐, 저기 생산량을 올리는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자,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변동비 뭐예요? 여러분들 나가는 비용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 식비? 여러분들 굶어요? 식비는 고정비 아니에요? 아니, 식비는 고정비 아니에요? 굶을 수가, 그거는 줄일 수가 없던데, 나는.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해도 식비가 안 줄어들던데. 여행, 옷, 뭐, 취미, 운동, 뭐, 그쵸?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변동비잖아요.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 근데 내가 줄일 수 없는 비용들이 뭐예요? 내가 줄일 수 없는 비용들. 줄일 수 없는 비용들이 뭐예요? 고정비. 그렇죠. 아니다. 옷은 제가 경험상 한 번 사면 10년 입을 수 있어요. 10년 입을 수 있어요. 옷은. 괜찮아요. 몸매 관리만 잘하면 10년 입을 수 있어요. 보험료, 교통비, 그다음에 뭐, 대출이자, 그죠? 대출이자, 그다음에 에너지비, 그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도 똑같아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호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근시키고 특근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수당 더 주고 재료비 더 쓰고 연료비 더 쓰고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는 못 줄여요. 인건비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인건비 줄일 수가 없어요. 왜 못 줄입니까? 그쵸. 사람을 못 잘라. 그래서 인건비 줄일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비. 기계를 샀어요. 자, 기계를 사게 되면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계속 회계장부상 감가상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고정비죠.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야 되고. 자, 근데 고정비가 변동비 대비 크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정비가 변동비보다 크다면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밑에 표 한번 보세요, 표. 자, 볼게요. 자, 현재 매출이 100원입니다. 100원. 자, 근데 고정비가 30원이, 30원. 변동비는 10원입니다. 10원. 그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됐어요. 매출이 몇 퍼센트가 늘었죠? 매출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50%가 늘었어요. 그죠? 50%가. 근데 고정비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이 바쁘고 갈려 나가도 사람을 안 뽑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회사는 고정비 늘어나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변동이 없죠. 매출 50%가 늘었는데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근데 변동비는 어떻게 돼요? 매출과 똑같이 50%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특근수당 주고 뭐 재료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히 늘었겠죠. 그죠? 그래서 50%가 늘었습니다. 그죠? 요거 늘었어요. 자, 그러면 매일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가 늘었습니까? 영업이익은. 퍼센티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늘었어요? 75% 늘었죠. 그죠? 이게 왜 10%예요? 60에서 105%, 105가 됐는데. 15%잖아요. 아니에요? 현관분 얘기하는 건데. 아요, 맞잖아요. 105, 15%. 자, 봐요. 매출액 증가액보다, 잘 들으세요.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 높은 걸 뭐라고 한다? 고정비 영업 레버리지가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업 레버리지가. 자,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반대로 볼게요. 자, 매출 감소.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마이너스 50%.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자를 수도 없으니 고정비는 그대로죠. 자, 고정비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변동비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쥐어짰습니다. 이것도 줄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50%가 줄었나요? 이거? 얼마가 마이너스 됐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제가 영업 그냥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차. 자, 보면은, 자, 자, 볼게요. 자, 보면은, 자, 매출액이 몇 퍼센트 늘었죠? 몇 프로 늘었어요? 13% 늘었죠, 그죠? 13%. 자, 근데 밑에 영업이익 몇 프로 늘었어요? 98% 늘었죠, 그죠? 자, 이 회사 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방금 배운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고정비가 크구나. 이 꼴은 뭐예요? 레버리지가 크구나. 레버리지가 크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뭐,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이 좋았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왜요? 아, 고정비가 크니까 레버리지가 잘 터져서, 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기 뭐냐, 이 비용이라는 건 고정비를 최대한 안 늘려야 돼요. 안 늘려야 돼요. 그리고 제품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다 녹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람 3명이서 자동차 2대를 만들어서 팔면 이 사람 3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자동차 2대에 녹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3명이서 6대를 만드는 게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이쪽이 후자가 훨씬 더 효율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람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한 명이 8대, 10대 만들면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세이브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내일하고 모레 그 다음에 나오는 강의들 다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질문 없어요? 이번 그런 건 없어요. 고정비 비중이 높다, 안 높다, 이런 건 그런 건 없고, 그런 거는 없고, 이게 다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되는데, 이 업종 산업별로 다 달라요. 업종 산업별로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어떻게 봤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게 보통은 이렇게 고정비가 큰 산업들이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죠? 사이클 산업인데, 제조업이죠. 기계 장비가 큰 산업들. 예를 들자면, 자, 볼게요. 이게 10월 달이잖아요. 25년 10월 달. 그러면 얘는 매출이 13% 올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떴다. 그럼 하나오션을 보면 되겠죠? 하나오션. 근데 고정비는 하나오션이 더 높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회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죠?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자, 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가 더 레버리지가 높은 것 같아요? 어디가? 여기죠, 그죠? 여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들 중은 중후장대들이 고정비가 크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기계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 뭐 조선, 뭐 해운 이런 것들이 고정비가 크죠. 근데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하나원자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회사마다 또 고정비가 달라요. 변동비 비율이 좀 달라요. 그럼 이렇게 떼놓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얘 둘 중에 누가 또 고정비가 크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단기 순이익도 보는데 그래도 이제 본업에서 번 돈은 영업이익이니까. 계약직 하면 안 오잖아요. 계약직 하면 안 오잖아요. 아니, 요새는 정규직 뽑아도 거제도 안 오는데. 무슨. 그리고 기계 장비랑 인건비가 큰 산업들이 대부분 다 제조업들이라서 그거는 산업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예를 들자면 고정비가 큰 업종 중에서 IT 중에서도 있어요. 게임 산업들. 게임 산업도 고정비가 커요.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 다 게임 누가 만들어요, 게임을? 게임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아니죠. 고정비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업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이익이 늘어나는데 비교를 하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비교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에 투자를 해요. 그죠? 조선에 투자를 하는데 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변동비가 더 커요. A는. 이 회사는 주가는 오르는데 퍼포먼스가 그렇게 B보다는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익 증가율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근데 B는 변동비보다는 고정비가 더 커요. 변동비보다는 고정비가 더 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뭐지? 고정비가 더 크니까 이익이 팡팡 터지겠네.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이익이 더 빨리 늘겠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널려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회사들인데, 똑같은 회사들인데, 얼추 비슷하네. 이 밑에 있는 회사가 변동비가 더 크거든요. 변동비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거 뭐 퍼포먼스 비슷하지? 보통 아니런데? 어씨, 황당하네. 아니래요, 보통은.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향이에요, 취향. 둘 다 나쁘다가,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좀 덜 올라도 좋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갖고 싶다. 변동비가 큰 회사. 나는 인생 한 방이지. 난 두 배, 세 배 레벨이 좋아한다. 고정비가 큰 회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라. 그렇죠. 말했다시피 똑같이 좋아지잖아요. 조선 같은 것들은 나만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만 좋고 하이닉스만 좋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둘이 똑같이 좋아지게 되면 어디가 더 업사이드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향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시라는 얘기죠. 취향 따라서. 고정비 적은 게 좋다. 난 그럼 그거 사시면 되고. 고정비가 크다. 인생 이거 진짜 화끈하게 갈 수도 있겠네. 그거 사시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서 분리협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영업 레버리지라는 거죠. 영업 레버리지가 안 걸린다가 아니고, 자, 한국말 잘 들으세요. 안 걸린다가 아니고, 많이 걸리냐, 적게 걸리냐 차이예요. 아시겠죠? 변동비가 크면 적게 걸리고, 고정비가 크면 많이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취향. 전 이런 아들을 할 자격도 안 되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산업에 똑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둘이 달라요. 변동비가 큰 것들이 보통 잘 안 올라가고, 고정비 큰 것들이 잘 올라가고, 반대로 처박을 때는 반대로 가요. 고정비 큰 것들이 잘 처박고, 변동비 큰 것들은 잘 안 처박아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어떤 산업들이요? 뒤에다 경기 붙이면 된다니까. 경기. 조선 경기 붙고, 뭐냐, 뭐, 건설 경기 붙고, 이런 것들을 뒤에 경기 붙잖아요. 경기. 이 민감주잖아요. 민감주. 경기 민감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레버리지가 큰 회사들이에요. 벌 때 화끈하게 벌고, 이럴 때 화끈하게 잃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지하님, 이게 뭐 업사이드가 높다 이런 거는 그거와는 별개고,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 칩시다. A하고 B하고. 예? 사람들이 관심 없고, 턴어라운드 초입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럼 A를 살래, B를 살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이걸 참고하라는 거죠.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변동비와 고정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전체 매출에서 여러분들이 달라내야 돼요, 엑셀로. 예를 들어서, 그렇죠. 기계 장비들은 다 고정비죠. 여기 주석 가서, 그죠? 주석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여기다, 여기에 보면, 재무 상태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주석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석 가가지고, 여기 다 뜯어봐야 돼요, 이것들은.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까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비용들이 있거든요. 비용들. 회사 엄청 커졌네. 옛날에 작았는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다, 여기 급여, 그다음에 뭐 부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뜯어가지고 이거 줄일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엑셀에 다 넣고 전체 비용에서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딱 보면 돼요. 몇 퍼센트 차이 딱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보통 3, 40%안 넘어가요. 네, 판관비에서 보죠. 판관비에서. 판관비에서 주로 많이 봐요. 판관비에서. 보통 여기에서 많이 나오죠. 판관비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 줄을 서는 게 있고 못 줄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발라내면 돼요. 먹고 나오고가 아니고 벌고 나오고겠죠. 벌고 나오고. 먹기는 뭘 먹어요. 뭐 주식을 뭐 종일에 씹어 드실 겁니까? 먹어요, 먹기는. 예? 주식이 뭐 음식도 아니고. 저 먹는단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비용 구분할 때요? 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 검증은 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예. 상승 사이클 왜 진입, 언제, 어떻게 하냐고요? 가격 오르면 되죠. 가격 오르면.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 상승 사이클이지. 가격이 오른다는 거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가격 오른다는 거. 두 가지잖아요. 뭡니까? 수요가 좋아지거나 공급이 줄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요. 가격이. 업사이클 들어갔다라는 게 가격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나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제품 가격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아시겠죠? 제품 가격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아진다 그래도 제품 가격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럼 저 절대 안 믿어요. 저는. 회사 말보다는 제품 가격 말을 믿지. 수요 공급을 믿죠, 정확하게는. 좋아진다면서 개뿔씨 뭐 가격을 내리쳐받고 있으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은 안 믿어요, 저.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아유,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회사 말만 듣고 휘둘리면 사기당해요, 사기. 그 주단보단 잘 아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사이클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신이야, 신. 언제 그 시점에 맞춰서 신인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일 가격 보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거, 왜냐하면, 뭐, 중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수요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무리 폴더블이라고 해도, 이게 아이폰이 433만 원이잖아요. 이제 갤럭시 Z 플립이가 몇 번이냐? 7위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노안에 좀 와가지고 펼쳐서 본다고 샀는데 그걸 이것저것 할인해서 160만 원 정도 줬었어요. 160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 Z 플립 뭐였지? 예, 폴더인데 얇아가지고 폴더 폴더 7인가? 아 이거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걸 주고 샀어요. 뭐 이거 이제 할인 받으니까 한 160만 원 되더라고요. 이걸 샀거든요. 요 폰을 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이폰이 433만 원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아,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사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이폰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주고 이걸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사실 그게 일종의 저항이에요, 저항.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제아가 필요는 한데, 너무 비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게 컴퓨터를 갖다가 가끔씩 주기적으로 바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워낙 좋아하고, 컴퓨터를 저 바꾸는 게 또 제 취미니까 좋아는 하는데, 아니, 무슨, 컴퓨터가 지금, 지금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 아니, 너무 비싸니까, 이게 좀 괜찮은 컴퓨터를 하나 살라고 참 찾아보고 뜯어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 입장에서는. 안 사요, 그래서. 일종의 수요 파괴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투자 다 돈 벌었겠죠. 다 돈 벌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비재다. 소비재다. 그러면 커뮤니티를 많이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워낙 좋아하니까 여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저는 살다시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어디 갔지? CPU를 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핫한 게 램이잖아요. 그죠? DDR5. 16GB 이제 이걸 갖다가 살라고 이렇게 딱 보면 가격이 아, 진짜 가격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봤을 때도 딱 보면.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뭐냐면, 야, 진짜 이거 수요자들이 이 가격을 못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상단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일종의 수요 파괴죠. 수요 파괴. 일종의 수요 파괴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름값 얼마예요? 리터당 거의 한 2,000원 하잖아요. 1,800원에서 한 2,000원 하잖아요. 기름값이. 그죠?
근데 이게 좀 더 올랐어요. 2,600원 한다고 칩시다, 리터당. 그럼 여러분들도 기록 같아요. 카풀이잖아요, 카풀. 카풀 같은 거 하겠죠, 카풀. 카풀 같은 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같은 거 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카풀 같은 거 많이 했을까요? 하셨었잖아요. 저도 이제 10년 전에 고육고 왔을 때, 2000원 할 때, 그 격주제로 부서 형님들하고 카풀 했었거든요. 한날은 이 형님, 한날은 지 형님 이렇게 타고 가서 얼마씩 주고 이래가지고 뿜빠이로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엠빵 해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차를 6대 몰던 게 몇 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2대로 줄어들잖아요. 일종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 요일제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뭡니까? 수요 감소잖아요, 수요 감소. 그래서 높은 가격은 반드시 수요를 파괴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제 너무 낮은 가격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파괴되게 되냐면 공급이 파괴되게 돼 있어요, 공급이. 일례로 제가 시골에 농사 짓잖아요. 아니, 제가 뭐 소작을 주는 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좀 쌀값 좀 비싸다 생각 안 들어요? 쌀값이? 신현아님 쌀값 좀 비싸다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집에서 밥 해 먹는데 쌀값이 좀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밥을 안 먹으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반대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거 다 접고 시골 가서 농사 지으실 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나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할머니. 근데 10년 뒤에 할머님이 돌아가시거나 제 주변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농사 누가 짓죠? 한국에서? 지을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데 외국인도 농촌 잘 안 와요. 일이 힘들어서. 진짜 안 와요. 인건비 도 겁나 비싸고. 그래서 주변 트렌드가 뭔지 알아요? 아, 안 지을란답니다. 아시겠죠? 안 지을란답니다. 뼈 빠지게 지어봐야 돈도 안 되고 안 지을란다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사 먹는 쌀 가격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낮은 가격이 오래되면 공급이 절대 안 늘어나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높은 가격이 오래되면 수요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맞잖아요. 여러분도 아무도 안 가신다면서요. 아무도 안 가는데 쌀 가격이 내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도 농사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출하량 줄어들면서 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겠죠, 그죠? 특히 서울 사신 분들은 시골에 내려올 생각 자체를 안 하시니까. 우리나라 인구 50% 그거 살고 있고, 수도권에. 뭐, 답이 없죠, 현재로선. 낮은 가격이 만든 저주죠, 그게. 낮은 가격이 만든 저주. 그렇죠. 제품 가격 낮추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테슬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아, 이거 가격이 높다. 와, 좋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가격이 높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시장은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난 시점 몰라요. 근데 반대로 방금 제가 쌀을 예시로 들었는데 농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도 않을 거고 짓지도 않을 건데 농촌에 노령화돼 있는 농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쌀을 한두 명씩 안 짓게 되면 앞으로 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이 아니라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뒤에 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모르겠죠, 그죠? 예. 그럼 저 같은 사람 돈을 많이 벌겠죠.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는 공급이 줄어들고요. 높은 가격에서는 수요가 파괴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취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뭐다?
투자는 이렇게 돌아간다. 사이클로. 여러분들처럼 직선 사고를 하면 깡통차입니다. 아시겠죠? 진짜요. 깡통차요. 좋은 건 계속 좋을 거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자, 됐죠?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네, 내일은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끝나요. 금방 끝나요. 1장하고 2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할애한 거지. 이거 다 이해했다 그러면 내일은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강의를 안 올려요. 하중호님,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올린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안 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 내무부 장관님이 계속 올리는 거라서 저는 통보받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라. 예, 알겠습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다 다 써놨어요. 제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다 정리를 해놨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여기 보면 강의 예스라고 있거든요. 강의 예스라고 있어요. 자, 요 예를 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어지간한 질문들 여기다 다 업데이트 해놨어요. 여기다 다 써놨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키님,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와이프님이 올리시는 거라니까.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열심히 해야죠. 예. 예. 계기면 큰일 납니다. 아내분한테 계기면. 여자 말을 잘 들읍시다. 남자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안 들으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영상은 편집해서 내일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